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스프링 부트, 이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자, 이제 과정 소개를 이제 살펴보면요. 자, 이제 취업의 절대 강자,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스프링 부트, 이제 프레임워크, 자, 처음 사용자를 위한 자, 입문에서 데이터베이스 연동까지를 목표로 하는 그런 어떤 이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자바 쪽 취업을 위한 이제 필수적인 경쟁 도구가 되었죠. 네, 이런 어떤 이제 스프링 또는 이제 스프링 부트와 같은 자, 이런 이제 프레임워크가 이제는 이제 거의 이제 자바 쪽으로 어떤 취업을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지만 하는 그런 뭐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뭐 그런 어떤 이제 상황이 이제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자, 이 밑에 쪽은 이제 다시 저 위에 쪽을 좀 읽고 다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살펴보고요. 자, 위로 올라와서 자, 다시 한번 자, 이쪽을 보시면은 자, 이제 스프링 부트 이제 프레임워크 처음 입문자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자, 이제 어려운 용어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용어들에 대한 이제 알기 쉬운 설명과 어떤 이제 개념 이해를 이제 목표로 이렇게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이 참 어려운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 특히 이제 뭐 어떤 이제 이런 어떤 용어들에 대한 어떤 이해 뭐 이런 부분도 이제 필요하지만 결국은 각각의 어떤 이제 객체나 어떤 이제 메서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설명 그리고 이제 개념 이해가 우선은 이제 빨리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뭔가 이렇게 형상화되고 뭔가 어, 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계속 이제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그냥 뭐 진도가 이제 나가지 않게 되고 계속 뭐 봐도 뭐 책을 본다든지 뭐 강의를 듣는다든지 할 때도 사실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제 용어에 대한 어떤 이해, 뭐 또 특히 이제 알기 쉽게 뭐 설명하고 또 이제 개념 이해를 시키는 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쉬운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여러분들 이런 어떤 이제 프레임워크, 특히 이제 스프링 부트 이제 프레임워크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그런 분들의 어떤 이제 눈높이에 맞춰서 좀 일상생활에서 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비유를 해서 또 이렇게 이제 설명도 드리고 어찌됐건 이제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념 이해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요? 반드시 자, 처음 이제 프레임워크를 이제 사용하신 분들이 반드시 이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어떤 사용법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어떤 연동에 어떤 필요한 또 이제 기반이 되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확실히 이제 학습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이 과정은 크게 봤을 때, 밑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보신 것처럼 이제 파트 1하고 이제 파트 2로 이렇게 이제 과정이 이제 크게 두 파트로 이제 나뉘어서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 이렇게 이제 처음 이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신 분들이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어떤 기본적인 어떤 사용법,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제 연동에 필요한 어떤 기반이 되는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파트 1에서 이렇게 다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쪽을 같이 이제 살펴보면요. 자, 앞에서 간단히 이제 같이 이제 읽어봤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보면요. 자바 쪽 취업을 위한 자 필수적인 경쟁 도구가 이제 스프링 부트가 되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자바 쪽으로 어떤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예 이제 뭐 면접을 본다든지 할 때 이런 어떤 이제 스프링 또는 이제 스프링 부트 자 이런 어떤 프레임워크를 뭐 이제 사용해 본 적이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묻곤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자바 쪽으로의 어떤 취업 시 다 스프링이 있고 이제 스프링 부트가 있어요. 프레임워크를 또 처음 이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요건 뭐고 또 요건 뭐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스프링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더 자동화되고 어떤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됐다라는 말은 굉장히 편리하게 이런 부분들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좀 더 이제 모던하게, 좀 더 현대화돼서 방금 이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동화되고 또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되어진 거죠. 사실 이제 스프링 기존에 이제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그런 말도 있어요. 설정이 반이다. 네. 그래서 설정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어떤 설정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관리하는 부분에서 또 이제 버전 간의 어떤 충돌이나 네,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그랬는데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자동화되고 또 이제 버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렇다고 이제 관리를 이제 안 하거나 이제 그러는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의 그런 어떤 이제 버전 관리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설정들이 자동화되었기 때문에 크게 기존의 어떤 이런 어떤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제 사용해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네 그야말로 이제 획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이것을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네,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공부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바로 스프링 부트 이제 프레임워크를 바로 처음부터 이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아요. 그래서 뭐 가끔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뭐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공부하고 나서 뭐 스프링 부트를 공부하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냥 스프링 부트를 먼저 이제 공부하셔도 뭐 크게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이제 자동차로 이제 비유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동. 요 스틱으로 이렇게 그 자동차 이제 운전하는 수동. 그러니까 기어죠, 기어. 항상 기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운전을 하는 이게 수동. 그런 어떤 수동 방식으로 자동차를 이제 모는 거라면 스프링 부트는 거의 이제 오토매틱이죠. 네, 오토. 네, 완전 자동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뭐 자동차 운전할 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제 오토매틱. 네, 그냥 뒤에 놓고 그죠? 뒤에 놓고 거의 뭐 움직이지 않죠. 근데 이제 기어를 이런 이제 수동 방식으로 이제 운전하는 경우에는 계속 그쵸?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동안 계속 기어를 이렇게 이제 조작을 하면서 이제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피곤하죠. 근데 이제 오토로 이제 운전하는 경우에는 뒤에 놓고 끝이에요. 뭐 주차할 때는 피해 놓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뭐 편하게 그죠? 운전에만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한다면 그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프링 부트는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버전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설정들이 굉장히 자동화되고 오토매틱처럼 네, 자동화되고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우리가 환경을 이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어떤 개발에만 이제 집중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이 신경 쓰고 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이제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정이 반이다라는 이제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제 문제는 이 스프링 부트. 꼭 이제 스프링 부트가 아니더라도 이 프레임워크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거대한 산이에요. 거대한 산, 그냥 산도 아니야. 동네 뒷산도 아니고 거대한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프레임워크 자체가 거대한 산과 같기에 많은 것을 공부해야 하는데 단시간에 다 공부할 수가 없죠. 더욱이나 이런 이제 프레임워크를 이제 처음 공부해 보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바 쪽으로의 어떤 취업을 위해서는 뭔가 이제 스프링 부트 이렇게 뭐 사용할 줄 아느냐라고 이제 면접관이 이제 물어봤을 때 사용할 줄 압니다. 뭐 데이터베이스 연동까지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답변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면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정해진 뭐 예를 들면 이제 한 달 또는 두 달 그런 어떤 기간 내에 우리 이제 스프링 부트 프레임워크를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이런 어떤 기본적인 그죠? 프레임워크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사용법과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어떤 연동을 이렇게 이제 하는 이런 어떤 이제 CRUD 밑에 나와 있는데 이런 어떤 CRUD 데이터베이스 연동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구현한다든지 자 이런 부분까지 어떤 이제 목표로 해서 자 우리 이제 공부를 해 나간다면은
그렇게 이제 목표를 일차적으로 잡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전념해서 이제 공부를 하신다면은 이제 그 정도의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계속해서 되게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정도를 이제 공부하시게 되면은 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또 이제 그 공부해 나갈 수 있는 본인이 혼자서 이렇게 어떤 그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이 힘든 거예요. 처음이 힘들지 사실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밀어주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그 처음 공부하신 분들도 이렇게 이제 한 달, 두 달 공부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올라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산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산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게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길도 모르고 처음 이렇게 이제 산을 오르는 그 이런 어떤 이제 입문자, 초보자 입장에서는 사실 뭐 어느 길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용어들, 어려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기까지 뭐예요? 여기까지 뭐 어떤 이제 뭐 강의나 자 이런 것에 어떤 도움을 같이 이제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올라간다면 또 여기서도 이제 계속해서 또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해서 또 이제 해야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또 본인이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참 힘든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마치 아기들이 이제 태어나서 그죠? 미성년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미성년자. 그래서 이제 부모가 케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인이 어느 정도 이제 될 때까지 케어를 해주면은 그때부터는 뭐 이렇게 이제 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이제 프레임워크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한 산이에요. 거대한 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계속 뭐 진짜 뭐 이렇게 그렇죠? 성인이 됐는데 뭐 부모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뭐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까지는 뭐요? 너무 모르니까 용어들도 이제 너무 어려운 용어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뭘 어디서 어떻게 이제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특히 프레임워크는 더 그래요. 예, 프레임워크를 이제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프레임워크라는 게 여러 가지 어떤 규칙 하에서 내 규칙을 따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규칙들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그 프레임워크에서 꼭 알아야 할 어떤 이제 기본적인 어떤 사용법들이 되는 거죠. 그 어떤 규칙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연동에 어떤 이제 필요한 그런 어떤 이제 기반이 되는 그런 어떤 공부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어떤 일차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단시간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본 과정에서는 이제 크게 파트 1하고 이제 파트 2로 이렇게 이제 과정을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자, 이제 파트 1, 2 과정을 통해서 자, 이제 스프링부트 이제 프레임워크 입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어떤 필수적인 어떤 프레임워크 사용법과 그 다음에 CRUD 이런 어떤 데이터베이스 연동 자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을 자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파트 2가 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동 관련돼서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거고 이 파트 2에서는 이제 타임리프를 이용한 우리 이제 그 레이아웃을 어떻게 만들고 또 적용하는지 이런 부분도 이제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 1에서는 파트 2가 이제 본격적인 데이터베이스 이런 어떤 CRUD 관련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과정인데 이 파트 1에서는 이제 그런 파트 2를 공부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연동이 필요한 어떤 기반이 되는 것들을 이 파트 1에서 또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용어들이 이 데이터베이스 연동, 특히 이 프레임워크에서 스프링부트 프레임워크에서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할 때 용어들이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떤 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남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돼요. 물론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또 그렇게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운 용어들이 참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파트 1이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공부해야지만 파트 2에 가서 좀 더 수월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나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몇 가지, 자, 이제 자주 묻는 그런 어떤 이제 질문들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좀 정리를 이제 해봤는데요. 자, 뭐 간략히 한번 살펴보죠. 자, 이제 프레임워크는 이제 너무 복잡하고 이제 어려워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죠. 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요. 맞습니다. 우선 맞고요. 네, 자, 우선은 자동차처럼 뭐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만혁의 어떤 이제 부품이 그 부품으로 이루어진 그런 어떤 자동차도 자, 우리는 이제 매일같이 운전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이렇게 이제 그 답변으로 이제 적어드린 이유는 우선은 이제 목적에 맞게끔 네, 이 프레임워크가 워낙 거대한 산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 어떤 일차적인 목표를 딱 정해놓고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자동차를 엔진 오일을 한 번도 본인이 갈아보지 않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한 번도 엔진 오일을 본인이 갈아본 적이 없음에도 뭐요? 자동차를 매일같이 잘 몰고 다니면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뭐 바퀴를 내가 직접 갈아 뭐 이렇게 교체해 본다든지 또 스노우 타이어를 뭐 이렇게 이제 갈아 껴 봤다든지 그런 것을 아예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뭐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로 운전하려면 뭐 그런 걸 다 배워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그러지 않아요. 음, 필요한 만큼 내가 자동차를 배워서 내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프레임워크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거대한 산과 같기 때문에 내가 이제 목적에 맞게끔 1차적인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부분을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반복해서 더 연습하고 이제 숙달을 시켜놓고 또 그 다음에 어떤 필요한 어떤 목적에 맞는 것들을 또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추가해 가면서 계속 이제 꾸준히 이제 공부를 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어떤 이제 목표들, 그런 어떤 목표에 맞춰 가지고 한 달, 또 이제 두 달, 이렇게 이제 어떤 기간을 정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사용법들, 프레임워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사용법, 또 어려운 용어들에 대한 어떤 이해, 그리고 어떤 이제 데이터베이스, 어떤 연동, 이런 부분까지를 여러분의 목표로 잡고 공부를 해 나가시면은 충분히 자, 어려운 프레임워크도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갖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는 이제 그 사용되는 이제 용어들이 이제 너무 복잡하고 이제 무슨 말인지 다 뭘 의미하는지 이제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자, 먼저 이제 용어에 대해서 이해하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 이제 보고 사용하는 것들로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 이제 활용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눈높이에 맞춰서 먼저 이 용어들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이게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그 내가 떠올라야 돼요. 먼저 개념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이미지가 어떤 형상화 되어져야지 그런 게 어떤 용어를 딱 들었는데 머릿속에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으면은 이 공부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를 들면 스프링 부트의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라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DI라는 네, 그런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스프링 부트의 어떤 대표적인 스프링 부트를 어떤 표현하는 그런 어떤 이제 스프링 부트의 어떤 특징을 자 설명할 때 나오는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용어인데 자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그 표현을 하면은 자 이게 DI 우선 그냥 DI 뭐의 약자인지도 모르겠죠. 자 사용되는 용어들이 너무 복잡해요. 자, DI 하면 이게 아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뭐의 약자지? AI도 아니고, 그죠? AI면 대충 뭐 인공지능 관련된 뭐 이런 거인 것 같은데 이건 AI도 아니고 뭐 DI라고 나오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이게 이제 뭐의 약자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또 우리나라 말로 요렇게 이제 그 풀이해서 이제 또 그 써보면은 요 D가 이제 우선은 이제 나중에 이제 요 해당 파트 가면 다 또 설명이 자세하게 이제 그 설명을 해드리는데 자, 요거를 재밌어요. 이게
이걸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딱 풀어서 쓰면은 어, 뭐 의존성이라고 하고 I는 주입이에요. 이렇게 이제 번역들을 해서 설명을 많이 하죠. 의존성 주입. 네.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풀이를 해놨는데 이게 더 어렵죠? 이게 더 어려워요. 음, 차라리 그냥 이런 말 모르고 그냥 DI라고 그냥 이렇게 차라리 그냥 듣고 있을 걸. 야, 이거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해놓으니까 의존성 주입하니까 이건 이제 난생 처음 그 보는 사람들은 그 한국말 맞나 할 정도로 이게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아요. 이미지가. 이걸 딱 들었을 때 이게 도대체 뭐지? 이 스프링 부트가 이렇게 동작한다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이게 뭔 말인지를 전혀 이제 뭐 모르는 거죠. 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좀 알겠다라고 한다면 프레임워크에 대한 사용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또는 조금이라도 이제 공부를 해본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처음 여러분 DI를 딱 접했을 때 한번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처음 DI를 딱 접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교 1학년에도 들어가지 않은 시계라는 걸 난생 처음 보는 7살 애한테 시계 보는 2시 반이라는 것을 자, 2시 반이 이렇게 2시 반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읽어? 라고 했을 때 걔가 2시 반이라고 읽을 수 있도록 한번 가르쳐 보세요. 결코 쉽지 않아요. 네, 시계 보는 법이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 정말 극한 직업이에요. 네, 이 시계 보는 법을 가르쳐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 7살의 아이에게 가르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상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거예요. 이 DI라는 거를 처음 들어보는 사람에게는 의존성 주입이라는 말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저는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냐면 아까도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보고 사용하는 것들로 거의 대부분 설명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야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야구. 네. 여러분 야구 아시죠? 네. 여기 이제 홈이 있고. 네.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이제 9회 말. 네. 9회 말이고 지금 여러분 세 타자만 잡으면 돼요. 네. 근데 말로예요, 말로. 네. 9회 말인데 자, 말로. 믿을 수 있는 투수도 없어요. 네. 이때 국보급 투수 한 명이 한 명이 여기 지금 남아 있어요. 그 이름도 유명한 선동열 투수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구회말 뭐예요?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이 세 타자를 잡기 위해서 세 타자만 잡으면 이제 올림픽 금메달이라고 하죠. 네. 그때 뭐예요? 이 선동열 투수를 구회말 무사말루 무사말루의 이 절대적인 위기에서 선동열 투수를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쵸? 투입하는 거죠. 투입. 자, 요거는 잘 이해가 되죠?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선동열 투수를 만약에 여러분 이 야구나 축구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야구가 이제 9명이 하는 경기인데 여러분 그 미리 선수들을 그 후보까지 전부 등록을 이렇게 그 등록 명단에 그 엔트리 명단에 다 이렇게 등록을 해놔야 돼요. 미리. 그러니까 이 엔트리 명단에 뭐예요? 이미 선동열 투수도 뭐예요? 후보 중에 한 명으로 여기 이제 등록이 미리 돼 있는 거예요. 경기를 하기 전에, 경기하기 전에 미리 여기다가 뭐예요? 내가 이제 필요한 그런 어떤 후보 선수들, 그죠? 경기 중에 혹시라도 내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후보 선수들을 전부 등록을 해 놔야 합니다. 만약에 선동열 투수를 여기 등록해 놓지 않았으면은 이 상황에서 뭐예요? 투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음, 미리 이렇게 뭐예요? 이 경기 시작 전에 이렇게 엔트리 명단에 선동열 투수를 뭐예요? 이렇게 후보에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이제 필요한 상황에서 감독이 뭐예요? 이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서 투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예요? 이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서 뭐예요? 선동열 투수한테 감독이 절대적으로 지금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선동열 투수 아니면 안 돼. 다른 뭐 믿을 만한 투수도 없어. 절대적으로 감독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뭐예요? 지금 오로지 선동열 투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믿을 수 있는 투수도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을 그냥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투수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그 선동열 투수에게 뭐요? 절대적으로 지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뭐요? 투입을 한 거예요. 이 상황을 이렇게 또 한번 써볼게요. 선동열 투수에게 자, 우리 이제 의지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의존이라고 할 수도 또 있고, 의존이나 의지나, 의지한다 그러잖아요. 의존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선동열 투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필요하니까 투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뭐예요? 보고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스프링부트라는 요런 요 프로야구가 스프링부트로 장소가 바뀐 것밖에 없어요. 스프링부트도 마찬가지예요. 스프링부트도 미리 얘가 뭐예요? 여기 이제 경기 시작 전에 뭐예요? 엔트리 명단에 필요한 것들 다 등록을 해놓는다고 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프링부트도 이 하나의 어떤 웹 프로젝트가 이렇게 그 로드 되기 전에 시작되기 전에 미리 다 이렇게 그 등록을 해놓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내가 어떤 필요한 부분에서 내가 뭔가 써야 되겠어요. 응? 그래서 얘가 필요해. 얘를 좀 쓰려고 그래. 그럼 얘를 뭐예요? 얘한테 이제 의존적인 거예요. 얘가 필요해. 요 객체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얘를 뭐예요? 얘한테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를 가져와서 이제 어떻게 한다? 얘를 가져와서 여기 뭐예요? 선동열 투수에게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고 선동열 투수를 데리고 와서 뭐예요? 투입시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얘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얘를 가지고 와서 뭐 한다? 여기서도 뭐예요? 여기서 이제 투입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예요? 주입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뭐예요? 주입이 인젝션이 되는 거죠. 인젝션. 주사 놓는다 하잖아요. 주사 놓는다. 인젝션. 그래서 뭐예요? 주입. 네. 말도 어려워요. 그렇죠? 주입이라는 단어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뭐 그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주입 뭐 이런 쓰긴 쓰는데 그렇게 많이 쓰진 않죠. 투입 이런 단어는 이제 많이 쓰지만 그렇죠? 근데 투입이나 주입이나 그게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프로야구에서 선동열 투수를 주입한다 이렇게 아나운서가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주입이라고 하면은 그게 더 이상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투입이라고 하는 거죠. 선동열 투수를 주입한다. 이렇게 사실 해도 외국인이 우리나라 말을 잘 못하는 외국인이 선동열 투수를 주입했네요. 만약 이렇게 말했어. 그래도 뭐 우리는 다 뜻을 이해하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 빈객체를 뭐예요? 투입시켰네? 뭐 이렇게 설령 말한다 하더라도 뭐 그런 의미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주입이나 투입이나 비슷한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건 이 그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뭐예요? 주입이라는 단어를 써서 어찌됐건 인젝션이라고 쓰니까 이거를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니까 투입이라고 번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투입이라고 번역하기가 좀 그러니까 주입, 인젝션은 이제 주입이니까. 그리고 요때 D는 뭐예요? 그 의존한다라는 뜻의 뭐예요? dependency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dependency. 네, 그래서 뭐예요? 의존성. dependent가 이제 뭐 의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명사형으로 dependency 해가지고 뭐예요? 이거를 그대로 이제 번역하게 되면 의존성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얘가 필요해. 얘가 필요해. 필요하니까 너 좀 일로 와. 해갖고 근데 필요한데 얘가 미리 뭐예요? 이 그 엔트리 박스 이런 어떤 후보 선수들 전부 등록하는 이렇게 그 엔트리 명단에 이런 어떤 후보 선수들이 미리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경기 시작하기 전에. 마찬가지죠. 얘네들도 이 스프링부트가 스타트 되기 전에 물론 이제 스타트 되어지는 과정에서 여기 미리 등록이 쫙 되어집니다. 컴포넌트 스캔을 통해서 쭉쭉쭉쭉 등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등록을 먼저 해놓고 뭐요? 내가 뭔가를 필요할 때, 너 이리 와 해갖고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보다 어려운 말로 DI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스프링부트는 뭐예요? 이런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이 돼요.
우리 이제 기존에 어떻게 했어요? 기존에는 우리 어떤 필요한 객체가 있으면은 new 해가지고 어떤 객체를 얘를 이제 생성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객체를 뭐 이제 사용을 한다든지 했어요. 근데 스프링부트는 이렇게 new라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어떤 객체를 만들어서 하지 않고 미리 필요한 것들을 전부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그렇죠? 등록을 해놓고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에서 뭐야? 야, 너 이리 와 해가지고 주입을 시켜서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어떤 개발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 DI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야구에서는. 프로야구에서도 뭐 DI죠. 프로야구라고 해서 뭐 틀릴 거 있습니까? 예. 선동열 투수를 뭐 DI 시켰다. 선동열 투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선동열 투수를 투입시키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거하고 스프링부트의 DI하고 틀릴 게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모두 보고 사용하는 것들로 대부분 설명이 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이런 식으로 이런 용어 있잖아요. 이런 용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용어 엄청 많아요. 데이터베이스 연동 쪽으로 들어가면 용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 하나하나를 내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보고 사용하는 것들로 여러분이 좀 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사실 저도 이렇게 준비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꾸 이것도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용어에 대해서 익숙해지시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쌓여져 나가면은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그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앞서 설명드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그 해당 그 파트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다 이제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또 코드를 통해서 같이 또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또 이제 실습을 하면서 그죠? 네, 왜 실습을 해야 돼요. 네, 실습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머릿속에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이미지가 형성은 될 수 있지만 결국은 이제 실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동작이 되고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고 내가 이제 해봄으로써 이제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지금 이제 여기서는 사실 뭐 이제 좀 맛보기처럼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이제 드린 거고 물론 이제 실제 그런 어떤 이제 그 개념 설명하는 파트에서 제가 그렇게 이제 프로야구를 이제 비유해서 그렇게 어떤 이제 개념적인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또 실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이제 실습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런 어떤 이제 DI 그런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은 다 당연히 실습을 통해서 다 이제 보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 이제 PHP 등으로 이제 웹 개발 경험이 있는데도, 자, 이제 프레임워크는 이제 책을 보는 순간 이제 바로 덮게 되네요. 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좀 경험을 이제 하신 분들도 이제 많이 있을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는 이제 동작하는 이제 구현 방식이 이제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제 PHP도 프레임워크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해본 경험이 있으시면 또 얘기는 달라지는데, 보통은 이제 PHP로 이런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프레임워크를 전혀 이제 사용해 보시지 않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자,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이제 과감하게 이제 옛 것을 버리고 이렇게 이제 새로움에 뭐 적응해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게 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도 마찬가지죠. 밑에도 이제 결국은 이제 새로움에 적응을 해서 또 새로운 것을 내가 익히고 받아들이고 공부해 나가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자, 이제 템플릿 엔진 또는 뭐 템플릿 언어라고 해가지고 이 스프링부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JSP와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는 그 자동으로는 이제 지원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어떤 뷰페이지나 이런 어떤 레이아웃을 만들 때 우리 이제 기존에는 JSP를 이제 많이 그 사용을 해서 이제 뷰페이지나 이런 것들 이제 만들어 왔잖아요. 근데 스프링부트는 이런 어떤 JSP를 이제 그 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수동으로 이제 설치해서 뭐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으로는 되어지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 부트가 조금 이제 싫어하죠. 네, JSP를 좀 싫어하고 스프링 부트는 이제 타임디프라는 그런 어떤 템플릿 언어, 템플릿 엔진을 좋아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권장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또 뭐 이제 머스테치라는 그런 어떤 템플릿도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스프링 부트는 이런 어떤 타임디프 또는 이제 머스테치, 자 이런 어떤 템플릿 엔진을 좋아하는구나. 네, 권장을 하는구나.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찌됐건 이제 이러한 부분들 또 뭐 DB 이제 매핑 등 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기존의 어떤 이제 그런 어, 기존의 어떤 이제 프레임워크 하에서 어떤 웹 개발을 이제 해보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다 이제 새로운 것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이제 새로운 것에 적응을 하시고 이제 공부해 나가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